정책자금 신청했다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탈락하는 기업의 90%는 같은 이유 때문에 떨어집니다. 정책자금 신청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팀장님, 우리는 아이템도 괜찮고 매출도 나오는데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요? 그런데 대표님, 실제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사업 아이템이 나빠서도 아니고 대표님의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8월에 만난 제조업 대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매출도 꾸준히 성장 중이었는데 이게 웬걸 중진공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신용도와 재무제표 문제였습니다. 정책자금 심사의 본질은 돈을 잘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잘 갚을 수 있느냐를 먼저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책자금 승인 확률을 2배, 3배에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크게 2가지 축으로 심사를 합니다. 첫째는 사업성인데요.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지,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둘째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돈을 빌려줘도 상환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거죠.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성에는 자신 있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정작 탈락 원인의 90%는 재무적인 부분, 즉 다시 말해 기업의 재무제표와 대표자의 신용도 때문입니다. 대표님, 지금 영상 보시면서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누가 그걸 모르나?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100% 바뀌실 겁니다. 제가 최근 만난 대표님들의 탈락 사유 3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이야기하기 쉽게 ABC 기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기업은 매출이 20억, 영업이익이 2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비용이 3억으로 이자보상 배율이 0.67, 즉 1 미만이었고 결국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B기업은 23년 매출이 2억, 24년 매출이 4억으로 매출 성장률이 200%였는데요. 하지만 대표님의 개인 신용점수가 600점대라는 이슈로 최종 심사에서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기업은 법인의 대표님이 넣은 돈, 즉 이 가수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법인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가수금이 3억이었습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증자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전년도 결산은 마친 상태라 중진공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가수금이 자본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자본 잠식 우려가 있다 판단되어 탈락했습니다. 대표님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실제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데 재무제표상의 내용만 망가져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기업의 재무제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방치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재무제표상 이자보상 배율 이슈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이자보상 배율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이슈입니다.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 기업은 이미 빚부담이 크다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중진공 공문을 보면 업종별 심사가 제한되는 부채비율 기준 또한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대표자 및 법인의 신용도입니다. 대표자의 신용도를 볼 때는 나이스 점수와 KCB 점수를 모두 참고하는데요. 특히 아무리 법인일지라도 정책자금 심사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 신용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대표님의 개인 신용도가 낮다면 탈락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소에 대표님들께 800점을 기준으로 관리하라고 반드시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는 가수금과 차입금 구조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기업 운영을 위해 대표님이 법인에 돈을 넣어서 운영하기도 하시죠. 또 개인 가계 재무가 어려우면 법인에서 조금씩 더 돈을 뽑아 쓰시기도 하실 테고요. 이렇게 재무제표에 쌓여가는 이 가수금과 차입금은 결국 재무구조 불안정으로 비춰집니다. 중진공 입장에서는 특히 가수금은 정책자금을 받고 언제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실제로는 돈이 안 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곧 성환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정책자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템보다 상환 능력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이거 사업성 보고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상환 위험이 높다면 세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당해년도 예산 활용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사위원의 평판이나 인사고과는 어떻게 될까요? 심사위원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신뢰성을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이 굉장한 정보를 알게 되신 건데요. 중진공 탈락 기업들의 90% 공통점이 파악되셨으니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가수금과 차입금 정리, 재무제표 구조 개선, 대표님의 개인 신용점수 관리, 그리고 현금 흐름 안정화시키기. 2025년이 아직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25년 최종 결산이 이 4가지만 개선되어 들어간다면 26년 정책자금은 대표님 기업에게 기회가 갈 겁니다. 대표님, 사업을 1년, 2년 하기 위해 시작하셨나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5년, 10년이란 세월이 정말 우습게 지나간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무적 체력까지 갖춘 기업만이 정책자금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대표님들이 꼭 그 문을 통과하시길 응원합니다.